캐나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추운 날씨와 평화로운 숲이 떠오르시나요? 저와 탐험에서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캐나다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사람보다 북극곰이 더 많은 마을부터 중력이 약해 몸무게가 줄어드는 곳, 심지어 진짜 UFO 착륙장까지. 캐나다는 놀라움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캐나다식으로 살 빠지는 방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바로 살이 빠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캐나다 허드슨베이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드문 중력 이상 현상 때문에 지구 다른 곳보다 이곳에서 몸무게가 약 0.4% 가볍게 나갑니다. 체중이 75kg인 사람이라면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거의 300kg 가벼워지는 셈입니다. 이 이상한 현상은 수천 년 전 이 지역을 덮었던 거대한 빙판 때문에 생겼습니다. 빙하가 녹은 후 땅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자연스러운 중력 구멍을 만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왜 지구의 중력이 균일하지 않은지 이해하기 위해 50년 넘게 이 지역을 연구해 왔습니다. 허드슨베이는 운동도 다이어트도 없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놀라움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캐나다 여행만으로 살이 빠졌다고 친구들에게 말해보세요. 세계 북극곰 수도. 북극곰이 사람보다 많은 곳에서 산다고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캐나다 처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작은 마을의 주민은 900명 뿐이지만 매년 10월과 11월이면 1600마리 이상의 북극곰이 물가의 사냥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래서 처칠은 세계 북극곰 수도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거대한 흰 곰이 길을 걷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북극곰 경고 표지판이 곳곳에 있으며 주민들은 곰을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도록 차와 집 문을 잠그지 않고 둡니다. 인간과 북극곰의 이런 독특한 관계는 경이로우면서도 무섭습니다. 처치를 방문하는 것은 마치 자연 다큐멘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며 야생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누가 이곳의 진짜 주인인지 모두에게 상기시켜주면서 말이죠. 산타클로스는 캐나다인.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산타클로스는 공식적으로 캐나다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08년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장관이 산타의 국적을 캐나다인으로 선언했습니다. 그의 빨간색과 흰색 옷이 캐나다 국기색과 같고 북극은 캐나다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완벽히 어울립니다. 산타는 자신만의 우편 번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H처럼 그의 웃음소리 호호호와 같은 발음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 주소로 편지를 보내고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30개 이상의 언어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 포함로 답장을 보냅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은 전 세계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며 캐나다의 친절함과 배려가 크리스마스의 마법에까지 다 있음을 보여줍니다. 호수의 나라. 캐나다가 단지 단풍 시럽과 아이스 하키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캐나다에는 300만 개 이상의 자연 호수가 있으며 이는 세계 담수 호수의 60%에 해당합니다. 이 호수를 모두 합치면 터키보다 넓은 물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숲속에 숨겨진 맑고 작은 연못부터 미국과 접한 거대한 오데오까지 캐나다의 호수는 풍경과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수, 레저, 수많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새로운 호수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를 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카약, 낚시, 호숫가에서 소나무와 산이 비친 물결을 바라보며 고요함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캐나다는 진정한 천국입니다. 오해에서 탄생한 이름, 캐나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캐나다라는 이름은 단순한 오해에서 탄생했습니다. 1935년 프랑스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현지 원주민이 그들에게 카나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는 마을 혹은 정착지를 뜻했지만 카르티에는 이 단어가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언어적 착오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오늘날 캐나다는 평화, 자연, 예의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소한 의사소통 오류가 수세기 동안 한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문해율. 거의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는 나라에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캐나다입니다. 문해율이 99%로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캐나다인의 57% 이상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 2025년 현재 세계에서 고등교육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점입니다. 교육에 대한 이 집중은 경제, 혁신,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토론토, 밴쿠버 같은 대도시부터 숲과 호수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교육이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학생들은 국제평가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위한 핵심 가치로 지식과 기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경제 강국.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조용해 보이지만 캐나다는 경제 대국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캐나다는 명목 GDP 2조 3천억 달러로 세계 9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합니다. 1인당 소득도 53,800달러 이상으로 세계에서 20위 안에 드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넓은 땅이 어떻게 경제 강국을 유지할까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원과 안정성. 풍부한 천연 자원, 첨단 기술, 포용적인 정책 덕분에 캐나다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탄탄한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에너지와 광업부터 기술 스타트업과 교육까지 전통과 혁신을 결합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부유함뿐 아니라 높은 삶의 질도 함께 증명하며 번영의 평등과 환경 보호와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숲과 석유의 부국. 캐나다의 부를 이야기할 때 숲과 석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캐나다에는 490만 킬로미터키 이상의 숲이 있어 국토의 거의 절반을 덮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자연림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이 숲은 목재 산업뿐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진정한 부는 석유에서 나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매장량은 1,690억 배럴을 넘습니다. 매년 석유 산업에서만 약 2천억 달러가 발생하며 이는 GDP의 거의 10%에 해당하고 수출의 97%가 미국으로 향합니다. 캐나다는 녹색 자원과 검은 황금 모두를 가진 축복받은 나라로 자연의 풍요로움과 철저한 관리로 균형 잡힌 경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 바다, 해변, 끝없는 수평선을 좋아한다면 캐나다는 꼭 가봐야 할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길이는 22,080km에 달해 대서양, 태평양, 북극해 세 대양을 모두 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러시아, 필리핀의 해안선을 모두 합친 것보다 깁니다. 해안선을 따라 조용한 어촌마을, 붐비는 항구 도시, 그리고 고래, 물가에 바다새가 서식하는 손대지 않은 야생이 펼쳐집니다. 토피노에서 서핑을 즐기거나 노바스코샤의 절벽을 따라 걷거나 북극곰이 거니는 북극 해안을 탐험하는 등 캐나다의 해안선은 한 나라 안에 여러 세계가 공존하는 곳과 같습니다. 이 다양한 풍경은 캐나다의 위대한 자연 보물 중 하나이지만 종종 간과됩니다. 이상한 캐나다의 전쟁들. 전쟁이라 하면 총, 영토, 폭력이 떠오르지만 캐나다에서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전쟁조차 공손의 웃음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덴마크가 북극의 작은 한스섬 1.3km를 두고 벌인 위스키 전쟁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캐나다와 덴마크 군대는 이 섬을 방문해 자국 국기를 꽂고 위스키나 슈납스를 두고 갔습니다. 싸움 대신 건배만 남긴 셈이죠. 또 다른 독특한 전쟁은 1600년대의 비버 전쟁으로 유럽에서 펠트 모자 제작에 쓰이는 비버 가죽을 차지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원주민 부족들이 경쟁했습니다. 이런 특이한 전쟁들은 캐나다 역사 속에서도 유머 감각과 실용성이 깊이 뿌리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 캐나다 하면 안전과 평화가 떠오르는데 사실입니다. 2023년 글로벌 평화 지수에 따르면 캐나다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캐나다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곳 경찰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긍정적 티켓 포지티브 티켓 프로그램을 통해 친절을 장려합니다. 사소한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보다는 노인을 도와드리거나 거리를 청소하거나 학교에 제 시간에 도착하는 등 좋은 일을 하면 영화 티켓, 피자 쿠폰, 작은 선물 등을 줍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리치먼드에서는 이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범죄가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친절이 인정되고 보상받으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공동체의 자부심을 느끼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크림 커피와 크래프트 디너. 커피는 전 세계 어디서나 일상적인 음료이지만 캐나다인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즐깁니다. 우유나 설탕 대신 진한 헤비크림을 넣어 마시며 특히 추운 겨울 아침에는 크림 커피 한 잔이 따뜻한 포옹 같은 위안을 줍니다. 또 하나의 국민 음식은 크래프트 디너 케이랍트 디너로 박스에 들어있는 마카로니 치즈입니다. 캐나다인들은 1인당 연간 3.2박스 이상 소비하며 이는 미국인의 3배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에서 이 가격을 낮추겠다고 공약할 정도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에게 크림 커피와 크래프트 디너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어린 시절의 추억과 겨울 생존 음식으로서 실용성과 전통을 반영합니다. 농구의 발상지. 농구는 미국 스포츠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캐나다에서 발명된 것입니다. 1891년 온타리오 출신 체육교사 제임스 네이스미스가 혹독한 겨울에도 학생들이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농구를 만들었습니다. 축구공과 복숭아 바구니 2개로 시작된 이 게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진정한 스포츠 사랑은 아이스 하키로 거의 국가 종교 수준입니다. 캐나다는 26번의 세계선수권 우승과 50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하며 한 세기 이상 빙판을 지배해 왔습니다. 또한 라크로스는 원주민 전통에서 시작되어 1994년 공식 여름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이 스포츠들은 캐나다의 혁신, 전통, 계절마다 활동적인 삶을 사랑하는 문화를 보여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동전의 고향. 동전은 잔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캐나다가 놀라게 할 것입니다. 2007년 캐나다 왕립 조폐국은 순금 100획으로 만든 빅 메이플 리프를 제작했으며 액면가는 100만 달러이지만 시가총액은 500만 달러를 넘습니다. 전 세계에 단 6개만 존재하는 희귀 보물입니다. 2017년 베를린 박물관에서 한 개가 도난당해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의 돈은 단순히 희귀한 동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1년부터 모든 지폐가 종이 대신 내구성과 방수성이 뛰어난 폴리머로 만들어져 혹독한 겨울이나 세탁기 속에서도 잘 찢어지지 않고 오래갑니다. 캐나다는 일상에서 실용적이면서도 세계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창의성과 자부심을 통화 디자인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계인을 환영하는 나라. 어느 나라보다 외계인을 환영하는 캐나다.
1967년 엘버타주 세인트폴은 캐나다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 세계 최초의 UFO 착륙장을 만들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130톤에 달하는 이 구조물은 콘크리트 기둥 위에 세워졌으며 캐나다 모든 주에서 가져온 돌로 만든 기념비가 함께 있어 외계인을 환영하는 국민적 단합을 상징합니다. 뒤에는 작은 UFO 박물관이 있어 캐나다 전역에서 목격된 외계인 관련 사진과 문서, 지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외계인은 아직 착륙하지 않았지만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이 독특한 명소를 방문하며 캐나다인의 열린 사고방식과 유머, 환대 정신을 보여줍니다. 북미 최대의 쇼핑몰. 북미 최대의 쇼핑몰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에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캐나다 엘버타주 에드먼턴에 있습니다. 웨스트 에드먼턴 몰은 도시처럼 거대하며 800개 이상의 매장과 100개가 넘는 레스토랑이 있어 쇼핑이 끝이 없습니다. 쇼핑몰이 전부가 아닙니다. 롤러코스터가 있는 실내 놀이공원, 세계 최대의 실내 워터파크, 올림픽 규모의 아이스링크, 수족관, 심지어 실제 크기의 해적선 모형도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며칠을 돌아다녀도 다 둘러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 쇼핑몰은 쇼핑, 엔터테인먼트, 상상력을 한 지붕 아래 결합해 캐나다인의 창의력이 자연을 넘어 공간 디자인에도 발휘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비무장 국경. 캐나다와 미국은 8,392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비무장 국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경계선은 두 대국의 협력을 상징합니다. 국경을 따라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건물 중 하나인 해스켈 자유도서관과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 버몬트주 더비라인과 캐나다 퀘벡주 스탠스테드를 가로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지어졌습니다. 도서관의 독서실 바닥에는 국경을 표시하는 검은 선이 그어져 있어 미국에서 책을 읽고 캐나다에서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국경이 사람들을 나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예술, 공간을 공유하며 하나로 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중 어떤 캐나다의 사실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캐나다에 가본 적 있나요? 아니면 여행 버킷리스트에 있나요? 어디를 탐험하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전 세계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찾아 떠나봅시다.